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러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서 특히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우리 최종호 대표님 모시고 오늘 여론조사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쁜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뭐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요즘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야당과의 협치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진행들이 있었고요.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이틀간 끝났습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또 인준 과정도 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그러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조사 결과들 나왔을 텐데요. 흐름은 어떻게 보셨고 또 앞으로 인준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먼저 이제 시정연설부터 아까 저기 대통령 시정연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말씀하시죠. 역대 정말 짧은 시정연설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의원들이 다 어제 의아했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그리고 명쾌했다. 메시지가 명쾌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할 일을 정말 시원하게 자기 공약을 잘 이행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기대감을 더 높이는 이제 시정연설이었고요. 시정연설이 네. 짧았던 이유는 이게 추경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 경정 예산안 30조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국가 전체의 경제에 대해서 하거나 다른 사안들은 굉장히 남북 관계도 있고 해외 외교 안보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사실 어제 추경안에 대한 그렇죠. 호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짧았던 것도 있었을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이제 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추경에 집중하고 협치. 그래서 이제 협치라는 이제 그 단어를 잊지 않으시고 이제 협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도 어제 그래서 이제 김민석 이제 지금 총리 이제 지명자의 이제 지금 어제 이제 청문 이제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래도 좀 저하고 이제 친한 이제 한길 리서치 저하고 이제 좀 관련이 이제 있는 한길 리서치 조사를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리얼미터 조사도 나왔고요. 네. 오늘 리얼미터 조사는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의 이제 인준을 53.4% 네. 이제 찬성하는 거.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50%가 넘는 수준이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어제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네네. 뭔가 하면은 이제 어제 한길 리서치 조사는 제일 높았죠. 이제 54.9%.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 조사는 이제 53.4%고요. 네, 그렇죠. MBS 조사는 그거보다 낮은데 갤럽과 MBS 조사는 면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마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란 정당을 지지한다, 보수라고 말하기에 이제 샤이 보수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은 그 이제 할 때 김민석 이제 지지 안 한다고 말하기가 면접이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무응답들이 20%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통 공통된 게 최근에 나온 뉴스토마토 조사, 그 다음에 이제 MBS 조사는 이제 MBS 갤럽은 이제 면접 조사, 네. 뉴스토마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리얼미터, 그 다음에 한길 리서치의 조사를 보면은 부정이 거의 40%로 거의 막혀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은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이제 60%대를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전후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선 때는 50%를 못 넘었는데 지금 60%를 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의미는 뭘까요? 지금 실제로 이제 중도층들이 대통령의 좀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중도층들이. 중도층들이. 최근에 대통령이 계속해서 통합의 행보. 네. 어제도 권성동 의원 계속 자기를 그렇게 디스하는데 가서 악수 일부러 하고 또 앉아있는 신동욱 의원은 아예 앉아서 대통령 오는데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일부러 가서 사실은 볼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권 의원은 이제 중앙대 이제 선후배이기 때문에 그동안 원래 또 친하셨고 네. 그게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스킨십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어제 신동욱 의원은 좀 약간 좀 의외였죠. 그렇죠. 예, 의외였어요. 저도 같이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예 사실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행정부 수반 국가 지도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가서 뭐 그리고 쓴소리하면 되거든요. 임종득 의원은 귀에 귓속말 하면서 거기다가 총리 인준은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직접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으면 되는데 사실은 좀 볼썽사나운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더군다나 농림부 장관, 송미령 장관, 예. 윤석열 정부의 내각인데 유임을 시켰어요. 그리고 권오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사실은 한나라당에서 삼선을 한 보수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대통령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커밍아웃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분들이 만약에 저희들을 좀 지지하면은 과거의 전력들이 다소 이제 좀 약간 뭐 그래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호남이다, 영남이다, 뭐 보수다, 진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갈라치기 하는 건 좀 옳지 않다. 갈라치기 하는 건 이제 이준석 대표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통합을 이루려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보이신 이런 행보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그러니까요. 그 아까 김민석 이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요. 적극적인 찬성, 인준에 대해서 찬성이 43.3%, 그리고 다소 찬성한다가 이제 11.6%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두를 합하면은 이제 54%가 넘는 수준이고. 54.9%죠. 예. 그렇죠. 반대가 다소 반대는 7.6, 적극 반대가 32.8. 예. 그러면 39, 40%를 조금 넘는 수준이 예. 됩니다. 그러면 인준해야 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사실은 여러 가지 야당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상당히 견고한 그런 인준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좀 남들이 이제 국힘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첫 번째 이제 청문회 첫날 이제 갤럽 조사를 이제 빗대서 이제 이종배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데 왜 당신 지지율이 이렇게 뭐 50%도 안 되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래픽이 아마 된 것 같은데요.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래픽, 먼저 이제 인준에 대한 내용도 좀 보고요. 예, 그렇죠. 같이 그래픽 보면서 말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그래픽을 보면서 우리 이 예. 구독자, 청취자들 보시면 좋거든요. 자,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평가 예. 찬성이 54.9. 지금 그렇죠? 이제 각계로. 요거를 보시고 지금 이제 요거 보시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제가 저기 선배님 제가 좀 여론조사 몇 년 한 거 대충 아시죠? 아유, 제가 좀 대단한 전문가시죠. 아니 제가 여론조사를 한 30년 했거든요. 제가 네. 30년 정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다소를 좋아해요. 다소. 적극은 별로고 다소. 네. 다소를 좋아해요. 보통 보면은 이제 정말 적극 지지하느냐 아니면 다소 지지하냐 보면은 적극이라는 표현보다는 다소가 많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네. 이번 조사에 보면은 다소 찬성과 다소 반대가 저기 이제 11.6%하고 7.6%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참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양극화돼 있다. 반대에도 강력 반대가 많고 네. 찬성도 적극 지지가 많고. 적극 지지가 많은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좀 통합에 그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왜 반대하는지를 잘 해야 되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60%가 넘었고. 그러니까 대통령 아마 그래픽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한번 보시죠.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입니다. 긍정이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60.1%, 60%를 넘었고요. 그리고 부정 평가는 34.3%로 지금 나타납니다. 네네. 다음번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도 좀 중요한 게 우리 네, 대통령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 아주 잘하고 있다. 요거하고 지금 보면 52%네요. 별도의 제가 테이블 제가 좀 보내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한번 이제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요거 보시면 요거는 간단하니까 아주 잘하고가 있고 여기도 지금 다소가 지금 적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양극화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제가 뭐 30년 하면서 이렇게 다소가 적은 조사는 역대 정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리뭉실한 게 많아가지고 다소란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는 정말 이제 정말 양극화가 심하다. 심하고 심하지만은 정말 확실하게 역대 다른 대통령 저희가 이제 보통 여론조사가 이제 활용화된 게 보통 2000년대 이후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네. 그 이전에 이제 YS 때나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나 DJ 때는 여론조사가 있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정확한 이제 조사 방법에 의거했다고 이제 좀 보여지긴 좀 어려운데요. 그때 제가 이제 2000년대 이후 조사를 이제 봤을 경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긍정이 높은 경우는 아주 이제 드뭅니다. 실제로 아주 이제 지지율이 높았던 문재인 정부 이제 그때 이제 80% 넘었잖아요. 그렇죠. 80%가 넘었었죠. 그때는 그 비율이 다소 비율이 아주 높았다는 거죠.
다소 잘하고 예. 있다. 다소 네. 이제 잘할 것이다, 잘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꽤 높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아주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들은 이제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수행하기에 정말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그렇죠. 지층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아니, 평가에 대한 그 예, 요거다. 요걸 먼저 있는데요. 좀, 예, 요건 좀 먼저 예,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하시고요. 예. 자, 여기에서 지금 저기 제가 테이블 하나 더 보내드렸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처리가 안 돼 있고요. 안 예, 되구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면은, 예, 저희들이 보면은 이게 지금 앞으로 좀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이제 문제인데요. 네. 아주 잘하고 있다는 지역이 물론 이제 호남이 이제 높고 이제 그런데 의외로 이제 인천 쪽이 높아요. 인천 지역. 인천이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서울이 좀 낮습니다. 서울이 이제 좀 보수화된 거예요. 서울이 이제 좀 서울이 보수화됐다. 예, 좀 보수화. 서울의 보수화는 왜 그럴까요? 뭐 이런 대규모 개발들 그리고 저소득층이 이제 서울에서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물가도 비싸니까 경기도라든가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예, 그렇죠. 그리고 고소득층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의 지지층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개발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또 진입하는 양상까지 나타나니까 서울이 보수되고 있다. 서울이 이제 다소 이제 보수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강남이라든가 동작 이런 군에서부터 마용성 지역으로도 큰 아파트들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보수화되고 있는 표심들. 예, 그렇죠. 그러면 서울은 계속 보수화될까요? 이제 그런 이제 거기 사실 이제 서울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시 재진입하기가 어렵죠. 그럴 경우에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지난 정부도 사실 청년주택 이제 거점이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책들을 펼쳐서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서울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이제 살지 못하는 그런 서울은 정말 죽은 도시죠. 그렇죠. 네. 그런 활력이 넘치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려면 결국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부자들에 대해서만 감사해주고 그런 정책을 폈잖아요. 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아주 고무적인 것들이 부산 경남에서 이제 지금 60%보다 높은 64.2%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울경에서 특히 요번에 해수부 이전에서 이제 보여줬던 그런 이제 어떤 액션들, 대통령의 어떤 그런 진정성, 전재수 장관 임명 이런 것들이 부산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에도 예. AI 데이터 AI 데이터 센터를 센터. 위해서 가장 먼저 대통령이 방문해서 그렇죠. 울산 지역에 대한 그런 배려 예. 그리고 발전 가능성 또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맥힌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울경이 나오는 것들이 대통령의 노력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약속을 지키니까 이런 것들이 지지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요게 좀 재밌는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적극 지지층은 좀 떨어지지만은 민주당 지지층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가 높아요.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예. 뭐 지금 현재 물론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협력하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당내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좀 잡아야 되는 게 60%가 좀 떨어지는 게 중도에서 57%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수는 이제 저희들 좀 지지율이 낮을 게 이제 하는데 중도의 좀 지지율을 좀 더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번에 김민석 예. 총리 후보자 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야권의 공격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전반적인 언론의 평가는 별로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뭔가 그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여론조사 평가하고 흐름들을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게 저희들이 대통령 지지율 60%고 장관 지지율이 60%인데 김민석 이제 총리 후보의 지명자 이제 지지율은 한 55%다. 네. 한 5% 떨어진다. 이거는 야당의 어그로가 어느 정도 이제 먹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야당이 했던 어그로, 특히 이제 왜 안 내냐, 6억 이제 거짓 사실들 왜 자료 안 내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들이 야당의 어그로가 어느 정도 어그로가 어느 호소하고 정도 있었는데 먹힌 거죠. 문제는 또 야당 자체도 자체 어그로가 있었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의원이 스스로 병역 문제가 도리어 더 지금 더 커졌고 거기다 70억이라는 재산과 이 19살 아들이 갖고 있는 7억이 넘는 그 엄청난 이 부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여당에 대한 어그로도 했지만 야당 스스로도 자체 어그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야당도 이제
그건 뭐 억울한 표현은 좀 맞지는 않지만은 야당이 이제 지금 약점들이 있죠.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정 부분 그 어그로가 이제 먹혔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외람된데 제가 좀 지금 실질적으로 좀 이제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언론에 대한 이제 저희들의 자세나 이런 대응 방식들이 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이 특히 그럴까요? 언론과의 뭐 소통의 문제,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노력들, 국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소통하는 노력들, 이런 게 부족한가요? 사실은 어떤가요? 이제 뭐 선배님이 이제 오랫동안 언론을 하셨기 때문에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언론 방식이나 또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묶어서 이제 저희들이 김민석 총리 이거 빅데이터에 넣어보면은요, 안 좋은 글들이 꽤 많이 올라와요. 네. 특히 뭐 요번에 SBS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김민석 총리를 깔려고 비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저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요번에 SB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5% 차이가 난다는 것들은 이제 김민석 총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야당의 공격이 먹혔고, 거기에 대응했던, 제가 봐서는 좀 아쉽지만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대응 잘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냥 훌륭한 사람이야 띄워주고, 그럼 아니다 사실은 이제 반박을 해서 그냥 김민석 지키는 홍위병, 실질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공감, 감정으로는 성공을 했었지만은 이제 이성적으로는 좀 충분하게 이제 납득하기에는 완벽하지는 않았다. 중도층의 마음을 끄는데, 그렇죠. 우리 지지층은 물론 당연히 호소력이 당연하죠. 있겠지만 당연하죠. 중도층,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양쪽을 바라보는 그런 계층에게는 호소력이 약하고, 그래서 이 지지층이 모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한 55%인데 55%도 훌륭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반발이 많고, 지금 이제 국힘은 어떻게 됐든 이제 김민석 총리 이제 인준을 부결시켜야지 자기들이 살 판이 나니까. 근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왜냐하면 의석과 앞으로 이 인준 절차를 보면은 사실상 뭐 인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에게 지금 27일, 뭐 30일 이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있는데, 본회의가 열리면은 사실상 인준안은 물론 여야 간에 더 합의하고 더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아마 통과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과는 이제 100%죠. 통과는 네. 이제, 그러나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뭐 국힘 쪽 아는 뭐 이제 의원들한테도 제가 제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 같이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사실 김민석 총리에 비해서 한덕수 총리는 더 문제가 많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아니 뭐 인준 때부터 워낙 문제가 많아서 반대했다가, 그러나 막판에 민주당이 인준시켜주는 쪽으로 합의를 해주는 쪽으로 바꿨기 때문에 인준이 됐었죠. 그렇죠. 오히려 거대 야당인데 거대 야당이 이제 그 합의를 해준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렇죠. 저는 이제 만약에 거기 국민의힘이 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본인들이 좀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면은 이제 총리 인준부터 좀 협조를 해주는 게 좀 더 본인들한테도 이제 그쪽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정당 지지 그래픽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19.2%입니다. 그러니까 20%를 지금 넘지 못한 10%대 있고, 민주당이 42.4%입니다. 자, 저 격차를 보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양대 정당에서 뭔가 더 추락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특히 내란 공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의 공범 또는 동조화에서 일부 뭐 시민단체에서는 위헌 정당이다, 해체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원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위기죠. 사실은 이 조사를 제가 시간을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뭐 조사 기호도 가져왔는데, 이건 아직 제가 이제 뭐 한길리서치 부탁을 해서 아직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길리서치 홈페이지에 뜨기 전에 거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네. 이제 가져온 건데 이것들은 이제 공표가 다 아직 되지 이제 않았단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죠? 다시 공표는 됐지만은 네네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제 뜨기 전에 제가 이거 네네네. 그래서 제가 드렸는데 아직 그 데이터 처리가 안 됐다 그러는데, 자, 이것들을 봤을 때 지금 20%가 안 된다는 거는 아주 정말 예전에 이제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후보가 40%를 넘어 득표한 정당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지금 대선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이
나침반을 잘못 잡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난맥상에 빠져 있는 남매성이 거죠. 빠져 있는. 그래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고 또 원내대표 송은석 원내대표가 취임은 했지만 사실상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그런 대국민 설득력 있는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번에 이제 청문회에서도 이제 그냥 때 쓰듯이 그냥 무조건 안 돼, 안 돼, 이제 이렇게 무조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면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렵겠죠.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42.4% 예. 굉장히 큰 격차로 20%포인트 이상 지금 벌려놨거든요. 예. 자, 민주당 그러면 이제 거대 여당인데요. 책임감이 더 커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국정도 잘 보조하면서도 또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지금 두 명의 당대표 후보가 조만간에 또 대표 선거도 해야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으로서의 역할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잘하고 있죠. 지금 잘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아까 말했던 쪽, 언론 쪽에서는 좀 제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세요. 아, 이게 정말 정권 잡을 줄 알고 이거 준비했냐? 공부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 용산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많은 이제 지금 이쪽에서 잘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양길 리서치의 조사 최근에 예. 발표된 내용들 보면요. 폴리뉴스 예. 의뢰로 했던 조사 보면 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 찬성 응답이 40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예. 67%. 예. 그리고 지역별로도 호남에서 74% 이렇게 나타나는데 반대는 20대에서 50.7%, 30대 48.5%, 20대 30대가 상당히 이 반대 성향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20대가 지금 반대가 높죠.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 이제 저희들이 18세에서 20대까지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적극 찬성이 32%밖에 안 돼요. 특히 30%도 34%밖에 안 돼요. 네. 지금 요번에 저는 이제 저번에 이제 대선 때 저는 이준석 이제 제가 어제 봤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를 봤는데 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뭐 본인이 정치를 잘해야죠. 네, 표정이 최근에 당내에서 열린 네. 뭐 토론회 그리고 네. 평가회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표정이 안 좋던데 실질적으로 20대, 30대들이 이준석한테 꽤 많이 갔어요. 그때 뭐 젓가락 발언이 아니었으면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이제 좀 불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준석의 상승세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저는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가 경제지만은 경제와 더불어 20대, 30대들이 자신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가 지금 필요하다.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지금 그러지 못했었고, 윤석열 때도 못했고, 다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20대, 30대들은 기성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는 게 네. 20대에서 반대가 50.7%인데요. 70대 이상이 45.8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고 극우화되어 있는 70대 이상의 그런 반대보다 20대가 지금 더 높아요. 이거는 20대 청년, 30대, 다시 말해서 젊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또 대한민국 정치권이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뭔가 하면 20대들은 박탈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김민석 이제 후보 아들이 이제 공부 잘해서 폰을 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탈감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기존 하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자기는 이제 그렇게 못 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정치하는 아들들은 다 폰을 가고 뭐 주진우 하버드 가고 이렇게 주진우 아들 의원 아들은 뭐 7억이나 이제 재산이 있고 이제 딱 나오자마자 사회 나오자마자 대학생 되자마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박탈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진우 의원처럼 이런 사람한테 화가 나고 박탈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 70억에 뭐 19살짜리 아들이 뭐 7억이 넘는 이 국민들로서는 평생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거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민주당이 공격을 했다라기보다 국민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정말 똥 묻은 겨가 뭐 이제 겨 묻은 겨를 이제 하는 거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프랭크 이제 그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이제 더스트 먼지만 이제 본다. 자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하는 것처럼 지금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20, 30대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전략, 대응 방안, 이 사람들이 정말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된다. 기성세대 책임이 너무 큰 거죠.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직장도 구하고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미래 비전이 부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물론 이제 강원이 이제 지금 좀 보수권이긴 한데 강원 제주가 좀 낮아요. 그리고 이제 또 충청이 낮아요. 요번에 이제 김민석 후보의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지지가 좀 이제 이런 이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경기에서는 상당히 높죠. 경기에서는 이제 찬성한다는 게 60.5%나 네, 나왔어요. 경기는 역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꾸준하게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는 그런 정당,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은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사실 지금 역대 최초로 이제 우리 앵커님도 이제 전북이시지만은 전북 장관이 3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번에 전북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난 정권에 한 명도 없었는데. 그렇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호남, 광주, 전남, 전북 한 명도 한 없었죠. 명도 없었죠. 이랬는데 요번에 3명이나 이제 배려하고 능력을 이제 인정을 해서 이제 했다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좀 충청권도 좀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충청권은요 꾸준하게 배려가 배려를 하는데 되어 왔었죠. 배려를 대왔는데 좀 더 그래도 네. 충청권들이 이제 느낄 수 있도록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해수부 내려간다고 하고 이렇게 큰 이제 이슈를 딱 이제 빅 이슈를 던지니까 지금 그 보수의 이제 부울경이 변하잖아요. 근데 지금 충청권에 뭐 어떻게 뭐 큰 거 던져준 게 제 기억에는 그렇게 크게 이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시라든가 충청권에는 사실 많은 그런 지원이 그동안 노무현 정부 이래부터 꾸준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다 지원해야죠. 제주도도 지원하고 강원도 지원하고 다 해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부울경의 이 민심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57.7% 부울경에서 이거는 사실 획기적인 수준이잖아요. 대선이라든가 총선에서 30%대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이 정도 올라왔다는 거는 이 지역 부울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뭔가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김민석 이제 우리 이제 총리자 내정자와 이재명 대통령은 한 축으로 갑니다. 한 몸통으로 가기 그렇죠. 때문에 요번에 이제 인준을 해서 지금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당연히 성공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대신 한 5% 차이 나는 거는 어그로가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혀가지고 사실 그런 어그로가 없었으면은 뭐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왔을 건데 대통령 지지율하고 떨어진 거는 이제 다소 이제 어그로가 생긴 것들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좀 충청을 그래도 이제 좀 전 데이터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암만 내가 너 사랑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충청들이 우리가 충청 도와줄게 세종부터 하는데 자 세종에는 저희들이 지지율이 높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종은 역대 정말 세종은 호남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세종 인근 지역은 조치원이나 이쪽은 호남하고 거의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높지만은 이 외 지역이 문제라는 거죠. 네. 충북이라는. 충청권에 대한 배려 필요하고요. 또 강원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주에도 또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이 있고 최근에 어려운 상황들 많은데 결국은 대한민국 전부를 배려하고 또 통일을 대비해서 또 북한과의 관계 잘 만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또 여론의 측면에서도 어떤 부분 좀 신경 써야 될지 한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저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좀 다양한 여론조사. 저희 민주당에 이제 좀 이제 그 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워낙 이제 힘든 시절을 동고동락해 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실 같이 편한 사람들 하고 이제 일하는 게 편한 거예요. 오래 알았고 우리 동지들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여론조사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여론이나 이제 정책도 이제 기존의 우리들 이제 그런
카르텔 안에 있었던, 카르텔이라기보다 우리 안에 이런 진보 진영의 여론조사나 정책뿐 아니라 이제 중도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실력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같이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해야지. 우리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꽃하고 제가 싸운다기보다 이제 말씀하고 싶은데, 뭐 그 부분은 그렇죠. 너무 다음에 네, 이제 예. 너무 왜냐하면 여론조사 등 다양한 기관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기관의 이 의견을 듣고 참고하고 또 국정 운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금방 훌쩍 가버렸네요. 네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고, 방송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여론조사,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김민석 총리를 좀 개인적으로 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진짜로 훌륭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이 정말 이런 취급을 받고 있고, 저도 이제 같은 좀 동병상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아픔이 어떨지 제가 좀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딴 거보다도 내가 이름 모르는 지지자들이 자기한테 문자를 보내준 거에 참 큰 힘이 되더라. 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이제 소위 우리 이재명 우리 대통령이 지지하시고 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김민석 이제 총리를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들의 좀 더 강력한 지지가 좀 뒷받침되면 이 정부 반드시 승리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론의 측면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또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율, 많은 부분들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으로, 더 좋은 정책으로, 또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지 다양한 그런 협치의 길들을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뉴스버스, 시사버스도 그 길에 함께하면서 온 국민을 배려하고 함께 협치하는 길에 좋은 소식으로 또 좋은 특종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뉴스버스의 특종, 김만배 씨와 윤석열 그리고 그 주택에 관련됐던 사안들 앞으로 저희가 더 심층 보도해서 뉴스버스가 대한민국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